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친구를 못 사귀는 내 아이입니다. 내 아이가 친구를 잘 못 사귀어요. 네, 어떤 걸까요? 네, 친구가 없습니다. 전 진짜로. 두 번째, 친구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친구를 못 사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친구를 못 사귄다 그러죠. 친구를 못 사귀는 거하고 친구를 안 사귀는 거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친구를 안 사귄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 아이가 친구들이 수준이 안 맞는다 그래요. 아니면은 친구보다 다른 거에 더 탐닉을 해요. 다른 게 뭘까요?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여기에 더 탐닉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반려동물, 고양이, 개에 더 탐닉을 합니다. 친구를 안 사귀어요. 네, 이럴 때는 누가 속상해요? 아이는 안 속상합니다. 부모가 속상하죠. 네, 좀 친구를 좀 사귀었으면, 친구를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 아이가 영 친구를 안 만나요. 네, 이건 이제 친구를 안 사귄다는 거고요. 친구를 안 사귀는 거는 이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친구를 못 사귀는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내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측면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이의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정말 친구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엄마인 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나도 이유가 됩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내 아이가 친구를 못 사귀는 이유. 네, 첫 번째는 내 아이가 불안정해서, 네,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어렵겠죠. 네, 두 번째는 의존적이어서, 네, 모든 게 다 부모가 해줬어요. 그러면은 친구와의 관계는 의존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 서로 부딪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네, 의존적이어서. 세 번째는 낯가림이 심해서. 낯가림이 심하다는 거는 이제 가족들, 엄마하고 가족들하고는 괜찮은데 새로 만나는 아이들 또는 다른 사람하고는 영 어려워해요. 네, 이것이 좀 심하면 이제 분리불안이라고 하죠. 네 번째는 예민해서입니다. 네, 예민하다는 것은요, 그냥 보통의 장난이에요. 보통의 놀림이에요. 여기에 크게 상처를 받거나, 크게 화를 내거나, 크게 짜증이 납니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예민하다 그러죠. 다섯 번째는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뭐가 못하고, 못생겼고, 하여튼, 네, 이런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은 또 자연스럽게 친구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네, 여섯 번째는요, 내 아이가 내 마음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일곱 번째는요, 아예 어울리기를 잘 못해요. 이게 이제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걸 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좀 따돌림을 해요. 네, 이런 경우가 내 아이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친구들의 이유는 뭘까요? 네, 친구들이 또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 불안정해요, 정서적으로. 또 친구가 이기적이에요. 또 폭력적이에요. 또는 남을 괴롭히기를 잘해요. 이용하기를 잘해요. 네, 따돌리기를 잘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친구들의 이유가 되겠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있는 거죠. 자, 엄마인 나의 이유는 뭘까요? 엄마의 이유도 있습니다. 네, 엄마 이유의 첫 번째는 네, 엄마 자신이 불안정해서 엄마가 그냥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여기저기가 아파요. 네, 그러면은 아이도 또 똑같이 따라하게 되거든요. 네, 배워서 따라하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엄마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이와 동일시입니다.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로 가져와요. 아이가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잠을 못 자고 이래요. 네, 내가 잠을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아이한테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아이도 또 불안하고 또 위축되고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이걸 아이와 동일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아이의 분리불안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엄마의 분리불안입니다. 엄마가 아이가 떨어지는 것 같다가 잘 견디지를 못해요. 안절부절합니다. 아이가 뭐 하고 있나, 뭐 잘하고 있나, 그냥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엄마가 굉장히 불안한 거죠. 네, 이것도 또 원인이 됩니다. 네, 네 번째 원인은요, 너는 아직 어려서 하는 겁니다. 넌 아직 어려서 잘 못하니까 다 내가 하겠다. 친구 사귀는 것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아이한테 기회가 없겠죠. 이것도 이유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요, 친구를 갖다가 아예 엄마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는 사귀지 마, 얘는 사겨.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헷갈립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내가 좋아하는 친구인데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래. 그러면 자꾸 혼돈이 되고, 그래서 친구를 또 잘 못 사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고요. 자, 어떻게 하면은 내 아이를 친구를 잘 사귀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첫째,
이 친구를 잘 못 사귀게 하는 거는요, 이게 무슨 병이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직 안 해봤다는 거거든요. 네, 안 해본 거니까, 물론 처음부터 잘하는 애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 아이는 안 해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직 능력이 개발되지 않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안 해본 것 같다 어떻게 처음부터 잘할 수 있겠어요? 네, 자꾸 해보면은 잘하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능력 개발이라고 합니다. 능력 개발과 깨달음의 차이점 아세요? 네, 깨달으면 아하 그렇구나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능력 개발은요 깨달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걸 자꾸 연습해보고 시행착오로 겪고 이래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부모의 역할이 있고 아이의 역할이 있는 거죠. 네,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친구를 만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친구를 만나야만 뭐가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다 가르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친구를 직접 만나서 겪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부모만이 할 수가 있고요. 내 아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당연히 그걸 선택하고 부딪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내 아이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부모 훈련, 그 다음에 친구 만나게 하기, 그 다음에 자녀 훈련. 네, 물론 남의 아이들도 가르쳤으면 좋겠지만은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그건 그 아이의 부모들의 역할이죠. 그건 뭐 따로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직접적인 훈련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엄마 훈련부터 제가 늘 이 자녀가 문제 있을 때는 뭐부터 하라 그래요? 네, 나부터.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정돼 있고 이거부터 먼저 돌보세요. 이거부터 먼저 챙겨보시라고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요 뭘 해도 힘만 들고 잘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이 문제를 내 문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이 문제는 아이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가 뭐 힘들어해요. 아이가 뭐 상처받고 와요. 그러면 내가 속상해하고, 내가 소화 못 시키고, 내가 머리 아프고, 내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잠을 못 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 문제가 또 내 아이한테 다시 되돌아갑니다. 주고받고를 하는 거죠. 그럼 더 못해요. 네, 그래서 아이의 문제는 아이 문제, 내 문제는 내 문제. 네, 그러려면은요, 나 닮았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나 닮아서 그렇다고. 네, 이 닮았다는 거하고 이 배운다는 거하고 이렇게 좀 혼돈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닮은 거는요,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유전자를 얘한테 줬다. 그러니까 얘도 어쩔 수 없다. 내가 그러니 너도 어쩔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유전자 반이 같더라도 내 아이는 나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왜 나랑 비슷한 행동을 보이느냐? 그것은 유전자 때문이 아니고요. 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배워서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하면은 내 아이도 잘못하는 거죠. 나 닮았다고 하지 않깁니다. 세 번째는요. 왜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성격이 그래서 뭐 병이라서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내 아이가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보통은 이제 야, 그거 문제야 라고 지적하잖아요. 네, 지적하고 야, 좀 사귀어봐. 아니면은 이렇게 해봐 라고 바로 가르치잖아요. 네, 그거부터 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 마음 알기부터 하세요. 아, 내가 어떤 상태인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얘가 어떤 마음인가? 아, 이건 이제 대화도 필요하고요. 관찰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객관 떨어져서 관찰해야지 그냥 얘가 느끼는 대로 내가 느낀 대로 같이 느끼면 이건 관찰이 아니죠. 네, 떨어져서 이렇게 관찰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원할까? 누구를 사귀기를 원할까? 그 아이를 만나면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 또 같이 놀 때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대화나 관찰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내 아이의 마음 알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최소 반응, 최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늘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아직도 잘 못해요. 아직도 뭐 따돌림 당하고 와요. 아직도 상처받고 와요. 그래도 공감은 해주세요. 그렇지만은 위로하고 그건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최대 반응이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공감 정도는 해더라도 그랬었구나라고 공감 정도는 해더라도 거기서 끝내고요. 반응을 작게 하고 뭐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해요? 조금이라도 차이를 냈으면, 조금이라도 말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부딪힘이라든지 뭐라도 차이를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크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최대 반응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에는요, 아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깁니다. 네, 아이들끼리 뭐 싸움을 일으키거나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부모를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따지죠. 아이들 앞에서. 네, 이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잘못했다 그러면은 그 친구를 갖다가 또 혼내기도 하고, 이렇게 개입을 하죠.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상대방의 친구의 부모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따로 만나세요. 네, 아이 문제는 아이끼리 해결하게 하고, 엄마하고의 문제는 엄마끼리 따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대개는요, 다 뭐 상황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이의 싸움이요, 엄마의 싸움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더 커져요, 문제가. 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 아이하고는 다시는 못 만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헤어지지 말고요. 자꾸 부딪혀야 되거든요. 네, 아이는 아이들끼리, 부모는 부모들끼리 이렇게 해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부모 훈련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시행착오 겪게 하기입니다. 네, 이게 깨달음이 아니고 능력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뭐 그건 누구나 다 똑같지 않아요? 능력 개발하는 건 다 그런 겁니다. 잘못하고 또 해보고, 잘못하고 또 해보고, 잘못하고 또 해보고, 이래야만 이것이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네,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이게 뭐 좌절하고 안 되겠구나 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부딪히게 해야 되겠죠. 어떻게 부딪히게 합니까? 네, 아침 눈 뜨고 잘 때까지가 기회입니다. 네, 첫 번째, 뭐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나요. 예, 그러면은 또 아이가 숨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부러 인사를 시키는 거죠. 인사도 시키고 말도 걸게 하고, 뭐 엄마가 약간 시범을 보여주는 건 필요가 해요.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친구 초대하기입니다. 친구를 초대를 해서 초대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어쨌든 간에 어울리게 되겠죠. 친구를 초대하면은 또 초대받기도 됩니다. 예, 그래도 어울리게 되는 거고요. 이 정도는 뭐 다, 엄마들 다 아시죠. 세 번째는 놀이터 이용하기입니다. 놀이터 가서도 또 아이들이 놀잖아요. 네, 거기까지 가서 같이 놀게 하는데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까이서 봐서 아이가 나를 찾지 않게끔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주말 나들이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주말 나들이 때 뭐 1박 2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더 좋죠. 네, 친구와 같이 가는 겁니다. 친구 가족과 또는 친척 가족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아이들도 당연히 따라오죠. 네, 이렇게 따라오게 해서 만나게 하는 거죠. 네, 주말 나들이 이용하기.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좋습니다. 네, 처음부터 여러 명 만나게 하면은 내 아이가 압도당할 수 있으니까 한두 명 만나게 해서 친하게 만들고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여러 명을 만나게 하는 거죠. 여러 명도 만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또 대개 이제 이 부모가 친구를 가리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좋은 친구부터 다양한 친구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타입의 좋은 친구만이 아니라 정말 성질 나쁜 친구라도 자꾸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아이의 관계 능력이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친구로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친구를 만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요. 네, 어떤 모임이나 캠프가 있잖아요. 아마 학교에서도 주관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주관할 수도 있어요. 이런 단체가 있으면은요, 거기에 참가를 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더 다양한 친구를 만날 수 있고요. 더 다양한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또 능력 개발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부모의 역할이고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 아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 아니면 아닌 거죠. 네, 첫째 선택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부딪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겠어요? 뭐 물론 사이가 좋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나한테 뭐 폭력적이 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따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꾸 부딪히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거죠. 시행착오는 별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부모로 대생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꿋꿋하게 앞으로 갈 것입니다. 자, 친구를 잘 못 사귄다는 것. 이것은 내 아이의 단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죠. 이제부터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